자전거 처음 타면서 제일 힘든 게 엉덩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똥꼬죠, 똥꼬. 엄청 아파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긴 한데 몇 가지 요령이 있죠. 뭐 흔히 안장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좁은 안장에 옴체중을 엉덩이에 실어서 타는 거잖아요. 자,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씩 그렇게 타는데 당연히 통증이 오죠. 그리고 엉덩이 자체가 근육이란 말이죠. 일종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 힙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근육도 붙는다니까요. 힙업이 되죠. 안장통을 완화하는 방법은 첫째는 안장을 잘 골라야 돼요. 보통 따릉이 같은 걸 타면 안장이 굉장히 넓고 푹신하잖아요. 그런 게 편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찰 때문이에요. 안장이 푹신할수록 마찰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하죠. 자전거를 좀 제대로 타는 분들 안장을 보면 좁고 단단해요.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통증도 훨씬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골뼈라고 하죠. 엉덩이 뒤쪽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 뾰족한 부분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자골과 안장의 가장 넓은 부분이 딱 맞는 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 넓이, 길이도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야 통증이 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높이죠. 너무 높게 해서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면 당연히 마찰이 커지고 통증도 더 생깁니다. 너무 낮으면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적당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패딩 바지도 도움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안장통이 너무 심해서 수건 같은 걸 깔고 타고 뭐 이랬었는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찰을 강화시키거든. 그런데 패딩 바지는 피부에 밀착하거든요. 그래서 마찰을 완화시켜 주죠. 그놈의 패딩 바지가 참 자전거 제대로 타는데 아마 1차 관문 첫 번째 허들 아닌가 싶은데 흉하잖아요. 날씬한 여자분들은 보기라도 좋지. 아니 배 나온 아저씨들이 그 패딩 바지에 클리슈즈 신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면 모양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패딩 바지에 적응되면 동네 슈퍼에 맥주 사러 가면서도 패딩 바지를 입는다니까 편해요.
정복이 뭐하면 속바지로 나온 패딩 바지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 입으시면 됩니다. 패딩 바지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는 거예요. 팬티 위에 입으면 마찰 때문에 피부가 쓸립니다. 더 아파요. 졸바지라고 하는 패딩 바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허리를 숙이면서 타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멜빵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빕샵이라는 거를 많이 입죠. 그런데 이 빕샵이 멜빵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죠. 특히 화장실 갈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멜빵 있잖아요. 일반 신사용 바지 같은 데 쓰는 멜빵과 쫄바지 이런 정도만 해도 대체용품으로 꽤 유용하고 편리하게, 같은 말인가? 유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즐겁게 타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합니다. 차나 말, 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도 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차마가 나와? 말이 왜 나와? 어쨌든,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인도에 자전거 타면 원래는 안 되는 거고, 또 횡단보도 건널 때도 끌고 가야 되는 게 법입니다. 물론 뭐 잘 안 지키긴 한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컨대 뭐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데는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서는 꼭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게 좋죠. 추월을 할 때는 왼쪽으로 해야 돼요. 차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자전거에 보통 뭐 사이드 밀러를 안 달죠. 그래서 추월하는 사람들이 따릉이로 신호를 주거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신호를 해주는 게 좋고, 물론 추월을 하든 스타트를 하든 방향을 바꾸든 좌우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근데 경험상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그냥 방향 꺾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 나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조심하는 게 좋죠.
수신호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끝내면 뭐 자기가 왼쪽으로 간다 하면 왼쪽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준다거나 뭐 하는 건데, 이게 또 익숙지 않으면 그게 또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할 거는 좌우 뒤를 살피고 방향 전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전합니다. 자전거는 함께 타면 더 재미있고 좋죠. 특히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람인데, 팩 라이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떼빙, 줄 서서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사이클 경기에 보면 펠로톤이라고 해가지고 팀끼리 뭉쳐 다닙니다. 앞에서 바람 저항을 막아주고 페이스 조절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펠로톤을 째고 나가는 걸 브레이킹 어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팀 라이딩, 팩 라이딩, 떼빙 너 참 꼴불견들이 가끔 있어요. 제일 큰 꼴불견은 두 줄로 타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좁은 자전거 도로에 두 줄로 꽉 막고 다니면 어쩌라는 겁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우 참 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다니셔. 젊은 애들이 EDM 틀고 다녀도 볼성사나운데, 도대체 누구들하고 뽕짝을 그렇게 크게 틀고 다니시는 건지. 공로라고 그러죠. 국도 같은 데서 팀 라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위험천만한 게 1차선 차지하고 좌회전하는 겁니다. 사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두 번씩 건너는 거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오토바이도 아닌데, 오토바이가 사실 그렇게 더 짜증나는데 10대 20대씩 1차선 틀어막고 좌회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고 나고 싸움 나고 많습니다, 그런 일.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동호회 같은 데 안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처음에 몇 번 나가다가 아우 너무 안 좋아서 차라리 혼자 타자가 됐어요. 솔로 라이딩이 된 거죠. 뭐냐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한 몇 달쯤 주말 라이딩 같이 하던 팀이 있었는데, 비교를 그렇게 해요. 그것도 실력 비교도 아니고 자전거 자체 말은 안 해도 저거 얼마짜리야? 저걸로 오래 타겠어? 눈과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놓고
아우, 사장님 저지 좀 좋은 거 입으시지. 아니, 내 저지가 어때서? 내 바람막이가 어때서? 참나.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이게 마케팅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거품이 굉장히 세다고 봐요. 크다고 봐요. 가격도 그렇고, 아니, 한 5kg나 10kg 한강 나와가지고 막걸리 자시고 비틀비틀 집에 가시는 양반들이 자전거 기본 1,000만 원, 헬멧이 몇십만 원, 쫄바지에, 저지에, 클리슈즈에, 몇백만 원이야. 그래갖고, 그런 분들 서너 명 한강 그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 자시고 계시잖아요. 억대야, 억대. 억대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자전거 업계, 자전거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됐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근데 팬데믹 끝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중고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산업 전체에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닐 텐데. 도로에 들어섰죠. 오른쪽에 바싹 붙어 다니면 됩니다. 신호 잘 지켜야 되고요. 함블리에도 보면 자전거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신호 때문인 것 같아요. 대충 예측이 되거든. 근데 파란 신호, 파란불이 10초 남았어. 뛰어드는 거야, 자전거로. 그리고 이제 그걸 못 본 좌회전차나 우회전차들이 들이받는 거죠. 좌우 꼭 살펴야 되고요. 신호 꼭 지켜야 됩니다. 자전거끼리의 사고나 단독 사고도 위험하지만 차량하고 부딪히면 뭐 그냥 사망이잖아.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뻥 뚫린 길을 혼자 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기분 좋죠, 이럴 때. 변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변속 요령은 적당하게 해줘, 적당하게. 뭐 오르막에서는 기어를 낮추는 거고, 평지에서는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는 거죠. 의외로 고급 자전거일수록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몇 단 몇 단 나오는 거. 그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하고 조응하는 거예요. 다리가 힘들면 기어비를 낮추는 거고, 다리 근육이 버틸만 하면 기어비를 높이는 거죠. 그게 요령에 답니다. 자전거 운동을 일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퇴근이에요. 자전거 출퇴근, 자출사.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누구나 되고요. 또 너무 재밌어. 일단 5km
혹은 10km 미만 정도는 따릉이로 시작을 해 보시고요. 조금 거리가 있다. 근데 15km, 20km 된다 하면 자전거를 장만하는 게 좋겠죠. 저는 처음에 30km쯤 되는 편도 30km쯤 되는 데를 겁도 없이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는데 꼭두 새벽에 나가서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한 일주일쯤 사무실에 처박아 놨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이 자전거를 또 집에 갖고 와야 되잖아. 또 탔죠. 되는 거예요. 3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고 1시간 반이 평균이 되고 정말 컨디션 좋은 날은 그야말로 평속 30을 찍고 그렇게 시작한 자출사 생활이